자, 367페이지 그 조합이 나오는데요. 이 조합은 매년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합 문제가 나올 게 다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구석진대를 지문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 문제가 빠진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대리나 의사표시 문제를 빼고 내지는 적은 없죠. 마찬가지로 정비법에서는 조합 문제는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 의무를 보시면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 다 빼고 나면 민간인을 말해요. 민간인이 정비사업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단 하나의 예외가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다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의 동의 요건, 토지 등 소유자 머리수 4분의 3, 그리고 토지 면적 2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인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의 동의 요건. 기존의 낡은 주택 단지 안에서만 재건축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택 단지 밖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주택 단지 밖의 동의 요건을 별도로 우리가 충족시켜야 되는데, 우리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101동, 앞에가 102동, 여기가 이제 103동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전체 세대 수가 한 480세대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 500세대 이상하고 500세대 미만은 차이가 있어요. 10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도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0세대, 500, 그 다음에 1000세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대 수가 커질수록 공동 이용 시설 같은 것을 넓게 확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단지가 될수록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480세대밖에 안 되는데 이쪽에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네들도 좀 포함해서 이렇게 재건축을 하면은 500세대가 넘어가가지고 집값이 훨씬 더 오를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럴 때는 이게 주택 단지 내고 주택 단지 외일 때는요. 주택 단지 외가 포함 안 될 때는 주택 단지 내의 각 동별 동의 요건하고 단지 전체의 동의만 받으면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지 외의 지역이 포함될 때는 이것만 별도의 또 동의를 또 받아야 돼, 추가로요. 그래서 동의 요건이 여기까지가 나오면은요, 가로 채우기가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시험에서. 그러면 기억번은 주택 단지 내의 동의 요건 보세요. 각 동별 101동, 102동, 과반수, 구분 소유자는 101호, 102호 주인이 구분 소유자예요. 101호, 102호 구분 소유자. 머리수로만 하고 평수를 고려하지 않아요.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 주택 단지 전체는요. 구분 소유자 4분의 3 가로채야겠죠. 토지 면적 4분의 3. 이때 토지 면적은 대지권을 말해요. 그래서 20평대 소유자가 동의하는 거하고 60평대 소유자 동의가 면적이 달라요. 대지권 면적이. 그래서 대형 평수 소유자가 동의하면 금방 토지 면적 4분의 3을 넘을 거예요. 그래서 각 동별은 사람 숫자만 계산하고 주택 단지 전체는 구분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4분의 3.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됐을 때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가로쳐놓고 토지 면적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은 동의서를 첨부해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3이라는 게 가로가 3번 나오고 끝에가 3분의 2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4분의 3 3번, 3분의 2 1번. 근데 기억번 안 내고 니은번만 낸 거야. 당황스러워가지고. 예? 실제 그렇게 나왔다니까 실제로. 기출문제 세 문제 있어요. 기출문제 세 문제. 예. 그렇다는 거지.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변경의 동의 요건 이렇게 있고요. 변경의 동의 요건. 이걸 밑줄 칠 게 있어.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데 더 이상 낼 게 없어. 이건 낸다니까 지금.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오른쪽 박스 내가 진짜 가르치고 싶지 않은 게 이거예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의결 없이 시장 군수 등에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는데 딱 한 분이 이걸 내는 분 딱 한 분이 있어요. 내가 지금은 내가 말을 안 하고 우리 문제집 풀 때 있죠. 그때쯤 되면은 그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다음 주면은 우리 학사 일정이 다 끝나요. 대학교에요. 전국 모든 부동산 학과는 다음 주면 다 끝나고 성적이. 그러면 7월 달이면 우리 방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출제를 의뢰받은 교수님은 그때부터 엄청 바빠요. 왜 8월 말까지 40문제를 만들어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주하게 바쁘고 그때 다른 데 안 가시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학회에 나갔을 때. 그런 분들은 분명히 출제를 하시는 거예요. 전국에 다 합치면 한 10분 정도가 바쁘십니다. 10분. 예. 그때 그분이 바쁘다 싶으면 이걸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하면 돼요. 예,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시험 보기 2주일 전에 전화했는데 휴대폰이 꺼져 있으면은 선정위원 들어가신 거예요. 간단해요. 왜냐면 2주일 전에 2주일 전 토요일 날 들어가요. 토요일 날 오후에, 오후 3시쯤에. 그러면 들어간다고요. 들어가면은 일단 휴대폰을 다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화했는데 휴대폰이 꺼져 있다 싶으면 이분은 5명 중에 들어가신 거예요. 선정위원 5명. 10분이 출제하고 5명이 선정하셔가지고 문제 선정해서 지문을 약간 변경을 시켜요. 그 다음에 작년도 합격생 중에서 알바생 뽑힌 사람들이 문제를 풀어요. 알바생들. 140만 원인가 받아 2주간 받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를 갖다가 난이도를 맞춰서 문제를 내는데 전화했는데 전화기 꺼져 있다. 그러면은 그분이 평소에 냈던 문제들이 있어요. 뻔하거든. 지가 뽑아도 그 안에서만 뽑아요. 이렇게요. 예.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우리 시험 보기 3일 전에 우리 특강 했었잖아요. 3시간 동안 제가. 그때 지문 100개 외웠는데 거기서 똑같은 문제 다 나왔죠. 그때 거기서 또 다 나왔습니다. 정답만 외치고 갔는데 그것만 정답으로 다 나와. 예. 우리 5개 지문 못 외우잖아. 5개 지문 못 외워서 그냥 정답 지문만 10개, 100개 이렇게 외우고 가가지고 문제 맞췄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보고 내가 시간이 되면 전화하고 안 그러면 전화 안 해요. 왜냐면 전화했는데 전화 받으면 뭐라고 그럴 거야 내가. 그렇잖아요. 전화 받으면은 무슨 일이냐고 내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전화 꺼졌을까 전화했다 그래? 그게 황당하더라니까요. 뭐 꺼져 있으면 다행인데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기 꺼져 있을 줄 알고 전화했다. 그렇잖아요. 예. 작년에도 딱 전화기 꺼져 있길래 바로 그냥 수비했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외우지 마시라는 얘기야. 그렇죠? 예. 그 몰래 외우는 분들이 있는 외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5번을 이제 체크하겠습니다. 정보 제공 의무.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정보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해야 된다. 이 조문이 왜 신설이 됐냐 그러면요. 서울 그 금호동에요. 이제 금호동에 여기가 이제 강변북로가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쪽 여기가 이제 금호 사거리라 그래요. 금호 사거리고요.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응봉동이 나오죠. 누님 응봉동 잘 알죠? 예, 나오는데 예. 요 금호 사거리인데 요쪽에 나면 여기가 강변북로예요. 이제 강변북로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쪽에 서울수 푸르지오 1차가 이렇게 있고요. 옆에 서울수 푸르지오 2차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서울수 푸르지오 2차가요. 이제 재개발돼서 이제 입주한 건데 입주하기 전에 갑자기 분담금을 엄청나게 내라는 거예요. 추가로 분담금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분담금을 조금만 내면은 이제 그 3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는 건 줄 알았는데 입주하기 직전에 분담금을 갖다가 추가로 더 내라는 거예요. 한 1억 정도.
예입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여기가.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그 서울 수프루조 2차입니다. 근데 이거는 또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상가가 거의 분양이 안 되는 거야. 이쪽이 상가야. 세상에 간선도로 나가는 쪽에다가 오른쪽에 상가를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우리 간선도로 나가는 쪽에 오른쪽에 상가는요, 주유소밖에 안 돼요. 주유소만 하는 거예요. 다 이거 미분양된 거예요. 예. 분담금이 더 늘어나죠. 그래서 요쪽에다가 만들어도 되는데 세상에 나 같으면 요쪽에 만들겠다. 요쪽에 만들면 좋거든요. 예. 여기가 실제로는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어. 실제로는 조금 더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요쪽에다 만들면 되거든요. 잘못 만들어 놨죠. 그래서 요거 미리 알려주지 않았어요. 분담금 같은 것을요. 왜 법이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미루다가 입주하기 전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 설립할 때도 분담금 별로 안 내는 곳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5번을 저 사건 때문에 신설했어요.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등 정보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해야 된다. 이 조문을 신설했고, 그 당연히 시험에 나오고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뭐 기억이나 니은이나 말 그대로 기타야, 그렇죠? 예. 가로 2번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방법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별다른 내용들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주시면 되는데 특이한 게 지장을 날인한다는 게 특이해요. 대한민국의 지장 날인은 이것밖에 없어요. 예. 하도 막도장을 많이 파기 때문에 차라리 지장이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지문직을 하는 거지. 370페이지 동의자수 산정 방법 나오죠. 이거는 100번 읽어봤지 이해가 안 되고요. 기출문제 2개 있는 것을 풀면서 계산하는 걸 연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문제집 풀면서 연구할 겁니다. 예. 그 다음 뒤로 넘기시고요. 372페이지 동그라미 2번을 알아두셔야 돼요.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나는 반대하는 사람인데 나하고 몇 사람이 반대해봤자 동의 요건을 훌쩍 넘겨버려. 예, 그랬을 때는 마지막 수단으로 내가 동의서를 갖다가 집어넣을 때 내 걸 내가 위조를 해. 내 동의서를 내가 위조한다고. 예, 위조해가지고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위조한 동의서는 무효일 거 아니야.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되지. 그래서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가지고 내가 반대하는데 내가 반대해봤자 동의가 돼서 통과처럼 보이면은 무조건 위조한 걸 집어넣는 거야. 동의서 투표함에다가. 그러면 전체가 무효될 거 아니겠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요 이것 때문에 이 OS 요원 아주머니들이 돈 엄청 벌었어요. 왜냐하면 1,500명이 동의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예? 그 중에 한 2-3명 정도가 위조된 걸 집어넣어버린 거야.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전체 무효되죠. 다시 동의서를 받으러 다녀야 됐거든. 예. 이 사람들 무효만 되면 좋은 거 일거리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분들 일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재사용에 대한 특례. 무효인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부분만 있어도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된다 그러면은요. 그것을 유효한 법률 행위로 보겠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무효 행위의 전환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친생자로 이제 그 호적을 올렸는데 보니까 친생자가 아니었어. 예? 그러면 입양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거지. 어떻게 민법은 다 잘하네. 이 진짜 난 외로워요, 외로워. 예. 학생들이 민법을 잘한다는 것은 우리 그 최희대 선생이 잘 가르친다는 뜻이고요. 예? 나는 왜 이럴까? 공법은 모르는데 민법은 그렇게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그것만 빼고 나머지 동의서가 유효하면은요. 그 나머지 동의서를 갖다 다시 재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일거리가 대폭 줄어들었어요. 이게 생지 한 3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읽어보시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 여기서는 뭐 특별하게 뭐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의미만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지문들이 나와요. 가로 3번의 조합의 법인격,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요.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할 때 성립. 그래서 인가 받았을 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할 때 성립. 그때 법인격을 취득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라는 것이 바로 공시하라는 뜻이에요. 외부적으로요. 공시, 예, 알려준다는 거죠. 예. 조합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예,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가로도 시험에 나오죠. 재건축 사업일 때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밑에 어느 한에 해당할 때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대표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그 다음에 다만부터는 지금은 삭제됐어요. 왜? 부칙 규정 때문에 다만부터는 삭제가 됐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요 부칙과 관련해서 하나 이제 설명드릴 것이 있는데요. 예.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게 있어요. 예, 부칙 관련해서. 그럼 일단 지금 먼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각난 김에. 여러분 그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있죠. 그거는 원래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잖아요. 국토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부칙에 뭐라고 돼 있냐면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걸로 돼 있어. 부칙에. 그러니까 부칙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국토부 장관이 결정권자가 된다. 그러면 2018년 1월 1일부터는 누가 된다는 거야? 결정권자가.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권자 된다고 가르치면 안 되잖아. 그럼 나는 계속 가르쳤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1번 법을 잘 몰라서. 2번 뭔가 깊은 뜻이 있어서. 2번. 네. 왜냐하면 2월 21일 날요. 2018년 2월 21일 날 법이 개정이 됐다고요. 그러면 우리 부칙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국토부 장관이 결정권자가 된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개정되는 국토계획부에서는 국토부 장관 결정사항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삭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부칙이 이미 없어진다 그랬으니까 삭제를 안 해놓은 거야. 법에. 그저 살아있는 거야. 이거 해석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전에 개정된 법에서는 이 조문은 언제까지만 효력이 유지가 된다 그랬으면 그 이후에 개정된 것은 당연히 그걸 삭제해야 될 거 아니야. 삭제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갖다가 부칙 규정을 무시하고 계속 효력을 유지시키려는 뜻인가? 아니면은 실수한 것인가? 해결이 없죠. 예.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제가 새롭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현재는 이게 삭제가 안 되게 살아 있어 그냥.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다른 학원에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훌륭하신 분이야. 왜? 부칙까지 다 확인해 공부하거든. 근데 이건 아시는데 다른 매년 시험 나오는 거 틀리시는데 분이 부칙까지는 찾아서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질문하시길래 제가 참 대단하신 분이라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의문 가지신 분이 있을까 봐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아무 생각이 없어. 부칙이 이렇게 써 있으면은 이날 이후에 개정된 국토계획법에서는 당연히 부칙에서 효력 없다고 했으면 그걸 지워야 될 거 아니야. 안 지워놨다니까. 그대로 있다니까 지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래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요. 시험을 우리가 10월 달에 보는 거니까 문제집 풀 때쯤 되면 아마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나중에 다시. 그럼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지금 확실하게 없어진 거는 뭐냐 그러면은 2018년 1월 28일까지가 유효하다 했기 때문에 박스 위에 다만부터 해서 국가균형 발급이 나오죠. 그거는 이제 지워버리는 거예요. 예. 요거 박스 위에 다만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 해가지고 조합원으로 본다까지 써 있는 세 줄 있죠. 그거는 1월 28일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지워지는 거라고. 지금 진짜. 예. 이거는 진짜 지워지는 거다. 예. 근데 저거 입지 규제 최소 구역만큼은 권한자가 바뀌는 것. 바뀐다 해놓고 안 바꿔놨어. 개정된 법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해석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박스에 있는 내용은요, 여러 명이 공유했을 때는 다 한 명으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한 명 본다. 그다음 밑에 동그라미 2번이 이제 시험 문제가 되는 건데 투기 과열지구 밑줄 그어야겠죠? 그다음 첫 번째가 첫 번째자. 첫 번째 재건축 사업 시행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 두 번째 재개발 사업 시행할 때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에 정비 사업의 대상이 된 토지나 건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야. 투기 혐의자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만 안 돼 있으면은 조합원이 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고 이 상황이 되면 조합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재건축을 갖다가 잠재우겠다 싶으면서 거기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으니까 거기서 낡은 아파트 산 사람은 조합원이 안 되니까 거래가 안 되겠죠. 예. 바로 이 조문이 그 조문이에요. 자, 그런데 가로에 상속이나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것도 그래요, 여러분. 상속이 양도인가? 이혼이 양도야? 상속이나 이혼으로 인한 권리 변동이라고 써야지. 상속이나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라고 쓰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문 만든 사람이 민법을 공부 안 한 사람이 정비법 조문을 만들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계속 나와요. 예. 여러분 아무런도 의문이 없는데 내가 또 그래서 이때는 양도 양수란 말 쓰는 거 아니거든. 그렇죠? 하여튼 상속이나 이혼으로 조합원의 명의가 변경됐을 때를 말합니다. 이랬을 때는 그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해요. 예.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 낡은 아파트를 팔고 가는 사람 또는 재개발 지역 내에서 낡은 주택을 팔고 가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로 팔고 갈 때 정당한 사유로 파는 사람한테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예외예요.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밑에 박스에 나오는데요. 1번 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질병치료 뒤에 가로가 있잖아요. 가로는 올해 새로 생긴 거예요. 작년까지는 없었어요. 무점치료 같은 거 안 돼. 그래서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요. 작년까지는 가로가 없었거든. 예. 취약 결혼으로 세대원 모두라 그랬죠. 일부라고 틀리게 나와 시험에. 작년에는 전부라 그랬는데 전부가 어렵다고 모두로 바꿨어. 예. 세대원이 모두 일부라 바꿔서 나와요.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는 시군으로 이전할 때 팔고 가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그 자로부터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예요. 2번 상속받은 주택이 너무 좋아. 그럼 이거 팔고 그쪽 이사 가겠대. 모두가. 이럴 때는 이 사람한테 산 사람은 조합원이 돼요. 3번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때 이 목적으로 파는 사람한테 산 사람은 조합원이 돼요. 4번이 올해 신설된 거예요. 1주택,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등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기간 이내 각종 그 세금을 갖다가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 있죠. 그 기간은 항상 바뀌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일 때는요. 요때는 요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5번을 보시면 5번에 1, 2, 3번은요.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예요. 외울 필요 없어요. 사업이 지연되니까 자금이 묶여버렸잖아요. 그럼 당연히 파는 게 당연하지. 그 사람한테 산 사람은 조합원 될 수 있어요. 4번은 상속이나 이혼으로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 재산 분할 청구라든가 위자료로 현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명의 변경된 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요. 상속받은 자도 유지하고요. 5번은 동그라미 5번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경매나 공매됐어요. 예,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돼서 그래서 취득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동그라미 3번이 작년하고 달라졌어요. 개정됐는데 만약에 그러면요. 자기가 재건축 될 줄 알고 그 아파트를 샀는데 자기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팔아야 돼. 청산당한다고. 일단 팔지도 못하고 조합이 너는 조합원이 안 되는데 너 샀다. 그래서 청산당해요. 청산금은요. 자기가 산 금액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을 빼고 줘. 그래서 원래 이 감정평가가 한 10억 나가는 건 자기는 한 13억 주고 샀어. 프리미엄 3억 더 주고. 그랬을 때 3억을 빼고 10억만 주는 거예요. 청산은 원래. 근데 올해는 청산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손실보상해 준다 그랬어요. 조합원이 안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산 돈에서 프리미엄을 뺀 돈 있죠. 그것을 갖다 우리 보통은 청산해 준다 그러는데 올해부터는 청산의 의미를 가지고 청산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손실보상을 한다고 나왔어. 그러면 손실보상한다는 의미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 이 사람 돈이 무슨 손실을 받지? 이거 청산해 준다는 뜻이야 이게요. 예. 이거 보면 생각나는 게 있네. 예전에 제가 수원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예, 수원으로 강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수원에서 강의를 하고 그때가 제가 결혼식 하기 전날이었어요. 전날 이제 수원에 밤 11시까지 강의를 하고 서울에 오니까 12시 반이야. 그래서 감사해보니까 내일 결혼식이야. 예. 그런데 우리 학원에서는 할 거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준비하니까 새벽에 해가 뜰 때쯤 되니까 이제 준비를 다 끝났어요. 예. 그래서 결혼식 저는 졸았다니까 결혼식 때 졸려가지고. 예. 예. 신영 가서 저는 쓰러져 잤어요. 예, 잤어. 그런데 그때 그 강의실 맨 앞에 앉아있던 수원에서 분이 제가 그랬어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공부 조금 하신 다음에 그리고 개업하라고 그랬는데 합격증을 갖다 받기 며칠 전에 벌써 인수를 한 거야. 권리금 주고 기존의 부동산을 인수하시고 합격증 받는 날 간판을 달았어. 간판을 달았어요. 근데 해필이면은 간판 다는 그날이 거기가 투기 과열지구 지정한 날이어서 거기가요. 예. 근데 이분이 첫 번째 건이 뭐냐 그러면 이거야. 재건축 대상 아파트 중개하셨던 거야. 예. 했는데 그분이 청산당했어. 예, 조합은 자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이분이 3천만 원인가 물어준 거야. 프리미엄 3천만 원 붙었는데 이 청산 받은 금액이 3천만 원 빼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첫 건이 마이너스 3천이야. 개업하자마자 마이너스 3천 되신 분이 있었어요. 이거 보면 그 생각이 나요. 예. 예. 세상에 합격자 받는 날 간판 다시는 분 계셨어요. 예. 공부를 잘했나? 그거 아니죠. 예. 거의 뭐 중요한 순간 거기다 결석하고 그래가지고 예. 동그라미 4번은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조합원 권리가 이전될 때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쉽게 말해서 낡은 주택을 산 사람이 이제 조합원 된다 그런 뜻이에요. 양도, 증여, 판결 등등 권리관계가 변경되는 사유를 다 나열했을 뿐이에요. 예. 정관 기재사항 나왔는데요. 세상에 이걸 내는 분이 계시는데 거기 우리는 2번 나올 줄 알지만 2번이 안 나와. 표준 정관은 국토부 장관이 보급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 3번이 있죠. 이 골치 아파. 조합이 정관 변경할 때 총회 개최해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 군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2호 조합원 자격 3호가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야. 4호가 뭐냐면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이죠. 8호가 조합의 비용 부담 및 조합의 회계. 그 다음에 13호 정비사업비 부담 시기 및 절차. 16호 시공자 설계자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이거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합니다. 이걸 내는 분이 한 분이 계셔요. 지금 외우는 얘기 아니죠, 그렇지? 언제 1학기가 다 끝나고 났는데도 분주하신 분이 계시면 다음 주면 학사 일정 끝나는데 분주하신 분이 계시면은 그때 제가 문제집 풀 때 동그라미 3번에 나온 이것을 외울까 말까를 결정할 거예요. 예. 이거 내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임원은 조합장 1명, 이사,
감사가 나오고 동그라미 이번엔 몇 번 나왔어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 하는데 감사의 수는 1명 이상 3명이야. 100명을 초과할 때는 5명 이상으로 한다. 시험에 나왔고요. 3번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할 수가 있다. 임원 선출을. 우리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젊은 학생들이요. 가장 좋아하는 곳 중에 한 군데가 선거관리위원회래요. 예. 그저께만 바빴어. 그저께만. 몇 년에 한 번씩만 바빠. 평소에는 칼퇴근하는 거예요. 그래 일거리를 하나 만들어 준 겁니다. 일거리. 예.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일 생겼다고. 실제로 제가 투표로 갔었어요. 예전에요. 갔더니 선거관리위원회 그 직원들이 와서 투표하는데 이거 어디다 넣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며칠 전에는 친절했잖아. 그냥 조기요 그래. 조기요 그래. 예. 예. 귀찮거든. 예. 나와 일하는 귀찮으니까 그래요. 위탁할 수 있고요. 4번도 최근에 새로 생긴 조문이에요. 임기는 3년 이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동그라미 5번에 우리가 붕괴하는 조문이 있어요. 6개월 이상 임원이 선임되지 않았을 때는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공인중개사가 없어 전문조합 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세요. 변호사부터 해서 아니 변호사는 그렇다고 쳐. 회계사나 감정평가사, 행정사가 어떻게 지네들이 정비사업을 알아. 예?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빠져 있어요. 공인중개사 협회가 놀고 있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갖다 일단 협회장으로 보내줘. 그래서 내가 협회장하고 협회장이 이제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이 되거든. 그날 국토부로 보내줘. 예. 내가 다 해줄게. 고쳐줄게 그냥. 예. 세상이 이거 말 같지도 않은 게 나왔는데 그 시험 문제 뻔하지. 다음 중 전문조합 관리인으로 선정될 수 없는 자는 정답 공인중개사. 예. 예. 밑에 가로 7번 조합 임원의 직무가 나오죠. 예. 조합 대표, 사무총괄, 총회의장, 대의원회 의장. 자 동그라미 2번이 논란이 있었거든요. 새롭게 법조문을 만들어서 정리를 했어요. 조합장은 대의원이 됩니다. 왜 대의원의 의장이 되기 때문에 일단 대의원으로 본다. 동그라미 3번은 도시개발조합이 있던 규정인데 또 나와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했을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 대신에 다른 이사 쓰면 안 돼요. 예. 동그라미 4번의 겸직 금지. 결격 사유는 임원의 결격 사유고 조합원의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라도 조합원은 돼. 조합 임원이 안 되고요. 2번 파산, 3번 금고, 4번 금고, 5번은 다른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정비법을 위반해서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조합장이 벌금 90만 원 받았다. 조합장 자리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나중에 거기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에 해당 자이었음이 판명됐을 때는 당연퇴임. 당연퇴임은 퇴임 절차가 없다는 얘기예요. 퇴임된 곳을 그냥 봐버려요. 예.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임원 한 사람이 다음 주에 구속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시공사 연락이 와요. 너 들어가기 전에 빨리 도장 찍어라. 그러면은 좋은 변호사 선임해 주겠다. 그러는 다 찍고 들어가야 돼. 왜?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 효력을 잃지 않기 때문에 다 찍어줘야 돼. 그래야지만 이제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가 딱 선임이 돼가지고 벌금 90만 원 이렇게 딱 되는 거지. 예. 동그라미 4번 조합 임원은 조합원 10%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서 해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요구자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우리 조합이 500개가 있으면 비상대책위원회도 500개가 있어요. 조합장 반대파. 그래서 이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 소집 진행을 할 때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는데요. 우리가 조합 총회에서 지금까지 조합장을 자른 경우가 제가 딱 한 번 봤어요. 전농동 재개발 사업할 때요. 총회에서 조합장 하나 자른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거의 못 잘라요. 총회를 통해서요.
일단 총회 날짜를 조합장이 선정해. 자기를 자르는 총회를 조합장이 한다니까요. 추석 전날이나 다음 날로 합니다. 일단 예. 설 전날이나 다음 날로 해요. 예. 그 다음에 장소는요. 대중교통수단이 오지 않는 곳으로 해요. 그래서 지하철도 없고 버스도 없고 그 다음에 골목길을 한참 올라가야 돼. 그래서 개척교회 같은 데 빌려서 해요. 산꼭대기 위에. 예. 그러면 오다가 길 잊어먹는 사람들 태반이야. 예. 그 다음에 통지서도 제 주소로 보내지 않아.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서 몰려들어요.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에 자기를 자르는 총회 사회를 그 조합장이 봐요. 지금부터 저를 자르는 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요, 실제로.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최후 진술을 해. 제가 50억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설사 제가 횡령했다 할지라도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는데 6개월이 걸려서 사업이 6개월 지연되면 한 달 이자 10억씩 60억이 더 지출이 됩니다. 실제로 도움될 것도 없고 저는 뭐 더 이상 의심받을 짓 안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야, 그러면 미워 죽겠지만 저 사람을 자르면은 돈이 또 나가고 새로운 조합장은 또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안 잘리는 경우가 많고 또 마지막은 투표 용지가요. 아주 가늘고 길어요. 이렇게 찬성 반대돼 있는데 뚜껑 크기가 요만해. 흔들지 않고 찍어야 돼. 그래야지 겨우 찍혀 이렇게. 꼭 찍어야 돼. 조금 빗나가면 걸쳐서 무효표가 돼버리는 거야 이거. 예. 그래서 거의 다 무효표 돼. 손 다 떨리거든 이렇게. 탁 찍으면 빗나가. 예. 그래서 실제로 총회에서 조합장을 딱 자른 것은 제가 20년 동안 딱 한 건 봤어요. 전농 뉴타운, 전농동 거기 조합장 잘리는 하나. 실제는 못 자르는 거지.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소집 통보라든가 날짜 정하고 장소 정하는 것을 요구자 대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차기 조합장이 이 사람이지, 그렇죠?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 소집 및 진행을 할 때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나온다 해도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이 집에서 딱 나오잖아요. 교통사고가 나요. 나오잖아요. 다른 차하고 이게 접촉사고가 나요. 그럼 요거 사건 처리하는 한 30분 걸릴 거 아니야. 또 오잖아요. 또 부딪혀요. 다른 데하고 또 부딪혀가지고 또 사건 처리하고. 결국에는 시간 내에 도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보통 여러분도 혹시 나중에 요구자 대표로 선출되잖아. 그러면 며칠 전부터 잠적해 있다가 마스크 쓰고 변장하고 여기 총회 장소로 오셔야 돼. 예,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무사히 도착을 못해요. 요구자 대표가. 예, 접촉사고가 계속 일어나. 접촉사고 일어나고. 무서워? 예. 그도 한 50억 정도 생기는데, 되면. 예. 예, 그래서, 며칠 전부터 잠적해 있다가 이렇게 나와야 돼. 예. 이상하게 좀 사고 나는 거야, 거의 다. 무사히 도착하는 사람이 없어. 예. 가로 9번에 총회 소집,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고요. 그 다음에 직권 소집 5분의 1, 3분의 2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고요. 6개월 이상 선임 안 됐을 때는 시장, 군수 등이 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고 7일 전까지 통지. 이거 민법에 나오는 조문을 베낀 거죠. 민법의 사단법인 총회할 때. 뒤로 넘겨주시면 총회 의결사항 나오는데 1번, 2번이 헌법에 있는 일반 의결 정족수라는 거예요. 조합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동그라미 4번만 내시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절대 중요하지 않은 조문이야. 동그라미 4번은.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다음 주가 지났는데도 분주하신 분이 계시면은 제가 수업 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원래 9호하고 10호 체크하세요. 9호하고 10호 위에 박스에 조합은 과반수 찬성 의견하는데 다만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날 때는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견한다. 이걸 내고요. 가로 내시는 분도 또 한 분 계셔요. 물가 상승분하고 손실 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거는 좀 체크만 해놓고 좀 기다려 주세요. 7, 8월 달에 분위기 보고 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기가 필요하면 또 암기시킬 수도 있어. 예. 동그라미 5번에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 나왔죠? 예.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고요. 정적수 산정할 때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오른쪽에 동그라미 6번 총회 의견은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되는데 6번 체크하세요. 이것도 내시는 분이 계셔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변경, 관리처분계 수리 변경 나오죠? 관리처분계 수리 변경에는 별표 안에 놓으세요. 그분이 내시면 이걸 내요. 관리처분계 수리 변경. 몇 퍼센트 이상 참석? 20% 이상 참석. 네. 출석해야 돼요. 자, 가로 11번에 대의원회.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필수기간 10% 이상으로 하고요.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사는 대의원이 안 돼요. 감사도 대의원이 안 됩니다. 예. 뒤로 넘겨주시고요. 대의원에 대한 자세한 것은 보지 마시고요. 가로 12번의 주민대표회의는 민간인이 사업시행자가 아닐 때 나와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된다는 뜻이에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된다. 주민대표회의의 현행 조문은 시험에 나온 게 없어요. 주민대표회의가 시험에 언제 나왔냐면 제가 어렸을 때 나왔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예, 그때 나왔던 조문이 지금 없다고요. 예. 아니다. 하나 있다. 동그라미 2번에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한다 이죠. 이게 예전에 15명이었는데 이게 25명으로 바뀐 그해 나왔어. 지문에. 그게 어렸을 때입니다. 그게요. 예. 얼마나 어리냐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그때는 진짜 깜찍해 보여서 저를 깨물어 주고 싶다 막 그랬어요. 야, 우리 누님들이 저보고. 예. 그때가 15명이 25명으로 바뀌었을 때거든요. 예. 그 다음에 3번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구성하고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런가 보다. 동그라미 5번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노력만 하면 돼요. 우린 노력해야 된다는 조문 또 하나 더 있죠. 어디서 나왔나? 응? 예? 말해봐. 어디서 나 노력해야 된다. 내가 그 나이 때는 책을 통째로 외웠어. 그냥 책을 통째로. 우리 도시개발법에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거, 상업, 교육, 위락 등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왔죠. 예. 의도 노력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지금 보지 마시고 읽어만 한번 보세요. 있는가 보다. 가로 14번의 민법 준용은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일단 오늘 기본서는 거기까지 보시고 오늘 나눠드린 퍼즐 문제 있죠. 한번 펴보세요. 요거 한번 풀어보고 이제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가로 열쇠 2번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인 1단의 대지를 뭐라 그래요? 가로 구역 50호 이상을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뭐죠? 한옥이죠. 그렇죠? 한옥은 예외적으로 50호 이상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죠. 주택법에. 도시개발법상 민간 시행자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소유하고 총수 2분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이것을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죠. 수용에 대한 동의 요건. 행정청이 시행자일 때 지급해야 되는 거. 감가보상금이죠. 감가보상금.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이죠. 광역계획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에 하나. 지방공사죠.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인가받아야 한다. 사업시행계획 인가죠. 그렇죠?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되죠. 사업시행계획 인가.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자가
어디서 나오지? 지역주택조합에서 나오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자가 나와야 됩니다. 사업 시행 대상 지역을 2개 이상으로 분할해서 시행, 분할 시행이라 그러지. 분할 시행. 독자적인 행정 처분을 발할 수 있는 자, 뭐라 그래요? 행정청 그러죠. 엊그저께 어떤 분이 또 질문하셨는데, 우리 LH 공사는 행정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LH 공사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고 행정청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LH 공사나 이런 데가 행정청인 줄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라는 걸 제가 한 10번 이상 얘기한 것 같은데. 예. 행정청이고 이거는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도시계획위원회와의 이것을 생략할 수 있다. 심의를 생략할 수 있죠. 심의 생략. 세로 열쇠.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 상한제. 예, 아주 유명한 문제죠. 기출문제 한 4번 나왔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공유수명과 인접된 토지에 지정한다. 뭐야?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죠. 수산자원 보호구역, 공유수명과 인접된 토지에 지정하고 본래 받을 환지보다 적게 받는 거 감한지. 4m를 넘는 탑은 축조 신고를 해야 된다. 광고탑이죠. 4m를 넘는 광고탑. 예, 광고탑. 개발 계획은 누가 수립하는가? 지정권자. 유통 기능을 증진하는 상업지역. 빵점짜리 없애려는 문제다. 유통 상업지역. 대지 면적 10% 이내에서 이것을 제공하면 용적률 등을 완화시켜 준다. 공개 공지. 1000제곱미터 미만을 소유할 수 있다. 주말 체험 영농. 주말 체험 영농. 1000제곱미터 미만 소유할 수 있죠. 16번 시장 군수는 장기간 정비 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해서 해당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 인정할 때는 이것을 할 수 있다. 사업 대행이죠. 오늘 나왔죠? 사업 대행. 예. 사업 대행할 수 있다. 17번 국토부 장관은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는 이것을 지정할 수 있다. 뭐야? 시범도시죠. 시범도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이것 해라. 분양 신청을 해야지. 20번 도시개발법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한테 이것을 제기해야 된다. 행정심판이죠. 행정심판. 예. 오늘의 한마디. 꿈꾸는 힘이 없는 자는 사는 힘도 없다. 여러분 그 미래를 꿈꾸며 사셔야 돼. 예. 그래야지 열심히 살 에너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화요일이에요. 예, 화요일 날 이제 그 공법책 가져오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3시부터 6시까지 감정평가사 기출 문제를 푸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올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거기서 이제 변형되는 문제들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참석을 하셔가지고 수업을 들어주세요. 예, 그래서 참석해서 공부하면은 그래도 시험장에 가면 웃으면서 나올 수가 있다고.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